예, 안녕하세요. 탁구 팟캐스트 탁구닷컴에서 마련한 탁구 팟캐스트 중팬 이야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오스카이고요. 저는 중펜을 한때 쳤었던 피터팬이고요. 네, 저는 중펜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강민슈신입니다. 예, 그래요. 일부 방송에서 두 가지 질문을 다뤘는데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을 저도 그립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중팬이 왜 어려우냐, 인면과 전면 선택에 대한 얘기를 다뤘는데요. 그 밖에 다른 질문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궁금하신 거 한번 또 질문해 보시죠. 워낙 이제 유명 인사셔서 온라인계에서는 요즘 또 중펜 그 온라인에서 유명하신 중펜 유저분들이 사실 보기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1펜 유저인 탁구와수님한테 밀리는 게 아니냐. 그 유명세가 좀 요즘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워낙 강릉슈씨님은 유명하시니까 사용하는 용품이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혹시 지금 용품은 어떤 거 쓰시죠? 지금 그 주력 용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로 가지고 있는 용품이 있는데 주력으로 쓰는 거는 스티가 로즈우드 5겹 합판을 지금 쓰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쓰고 있는 거는 카보나도 145하고 그 다음에 로즈우드 엑소 5겹이 있습니다. 네네. 러버는 어떤 걸 사용하시나요? 러버는 저는 이제 하나는 전면에는 중국 러버를 사용하고 네네. 이면에는 아스트로 M 에어로 가스로 M. 아스트로 M 2.3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국나는 이제 전면은 이제 카리스 M 플러스 사용하고 있고 이면에는 똑같이 이제 아스트로 M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라켓이 일단 세 종류가 다 스티가 라켓인데 원래 스티가 용품을 계속 사용해 오셨던 건가요? 네, 처음에는 제가 중펜을 지금 사용한 지가 한 9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가티행 엑스트라라고 아, 중펜이 한 자루밖에 여사카. 없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뭐 가티행 엑스트라라고 한 자루밖에 없었는데 처음에 그거를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단 사서 사용을 했는데 정말 안 나가는 라켓이라서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버터플라이 탁심 근데 그때 당시에 탁심은 우리가 중펜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전면을 붙여가지고 카본이라서 네, 전면만 사용하는 선수들도 그렇죠. 있었고 네. 그렇게 했던 그 중펜 모양을 한 네. 저는 펜홀더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있었고 그런 개념이죠. 네, 지금도 뭐 그게 잘 나가니까 중펜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펜홀더에서 전향하신 분들이 네, 많이 네. 사용을 하시고 그러다가 제가 뭐 수많은 걸 많이 사용했지만 좀 오래 사용했던 게 이제 DHS의 이제 허리케인 하우하고 허리케인 킹 9형 네. 네, 그걸 좀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스티가 이제 에벤홀츠로 넘어왔었거든요. 에벤홀츠. 네, 처음에 넘어온 건 에벤홀츠인데 가장 그 넘어오게 된 계기가 됐던 거는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윙의 크기 DHS가 이 속칭 저희가 빵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네. 이게 빵이 너무 커서 네. 일단 DHS는 가벼운 개체도 블레이드 자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걔네들은 80g 이상을 보통 80g 네네. 후반대죠. 네. 네, 뭐 DHS는 뭐 진짜 잘 구한다 그래도 초반대 네. 예, 가끔씩 변칙으로 나온 초반대 무게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빵이 크기 때문에 러버를 붙였을 때 부담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초반이라서 이 중펜에 대한 그 개념 자체도 잘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좀 무리하게 이 의욕적으로 막 손목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네. 더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 네,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에벤홀츠로 딱 왔는데 에벤홀츠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 접한 에벤홀츠가 운 좋게 한 76g, 가벼운 걸 77g대 구하시네. 네네 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빵도 작고 그러니까 스윙 속도가 많이 엄청 올라가다 좋았죠. 보니까 예, 저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라켓이 무거워야지 파워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스윙이 빨라지니까 오히려 더 상대편이 반응할 시간이 적고 스윙이 무거워서 스윙이 느리면 공이 좀 묵직한 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스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상대편이 잘 지키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어서 아 이게 무겁다고 꼭 좋은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스티가로 왔고 그리고 스티가 그 에벤홀츠라는 블레이드가 저는 그때는 잘 몰랐지만 엄청난 명품 그렇죠. 블레이드여서 명품 블레이드. 예.
제가 에벤홀츠를 세 자루를 썼어요. 아, 그러니까 에벤홀츠 몇 년 쓰다가 또 에벤홀츠로 바꾸고 또 에벤홀츠로 바꿔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72g 에벤홀츠까지 와서 이제 사용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로즈우드로 넘어와서 로즈우드를 한 2자루 정도 사용을 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는 이제 스포닌 선정이 돼서 다시 이제 로즈우드를 네, 선택을 해서 지금은 뭐 지금도 로즈우드 굉장히 가벼운 개체 73g 정도 되는 개체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얘기하시다가 그 블레이드 빵 얘기가 네, 나와서 네, 네.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 중국 코치들이 선수들을 지도할 때 보면요, 이제 어린 선수들 이제 지도할 때나 뭐 성인 선수나 마찬가지인데 그 선수들이 우리나라 이제 초등학교 지도자들은 보면 선수들이 라켓을 들고 탁구대에 서는 위치가 약간 더 뒤쪽이에요, 중국 선수보다. 그러니까 이게 몇 센치 차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차이고요. 그래서 중국 선수들은 공을 칠 때 탁구대에서 올라와서 정점에서 치라는 개념이 없어요. 정점이 아니고 자기 친자리에서 무조건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이 길게 오든 짧게 오든 친자리에서 해결해야 돼요. 특히 선수들이 어릴 때는 이게 팔이 길지 않기 때문에 선자리에서 해결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제 1, 2, 3, 딱 1, 2, 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런 개념으로 초등학교 선수들 가리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박자 개념이라는 건 정점에 치라는 얘기하고 되게 맞는데, 그래서 한국 선수들은 정점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중국 선수들은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자기 선자리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움직여서 공을 잡는다는 개념보다는 그 자리에서 팔을 휘둘러서 맞춰서 때려 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윙 자체가 크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움직여서 잡으면 우리 테니스하고 비슷해요. 테니스는 항상 쳐야 되는 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맞습니다. 그 쳐야 되는 위치보다 높거나 낮으면 이게 제대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몸으로 그만큼 봐가지고 그 거리를 확보를 해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 탁구는 어떻게 보면 테니스와 비슷해요. 내가 확보한 자리에 맞춰서 정점에서 강하게 치는 거. 네, 발로 자리를 자리를 무조건 잡고 잡아서, 만들고. 네, 네. 만들어서 팔과 몸과의 거리, 공에 임팩트된 거리 항상 생각하고. 그런데 중국 탁구는 그냥 친단 말이에요. 공이 튀기자마자 상관없어요. 일단은 내 몸 앞에 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보다 라켓을 들고 움직이는 스윙하는 거리가 짧아요. 한국 탁구는 항상 라켓 들고 많이 이렇게 네, 네. 팔을 접었다 폈다 하는 것도 더 크고, 그런 중국 애들은 라켓을 들고 있고, 대부분 다 이제 선수들이 라켓을 들고 있어요. 우리처럼 라켓 떨어뜨리지 않고 더 들고 있고, 오자마자 딱딱딱딱 쳐버리니까 무게에 대한 부담이 적어요. 중국 탁구가. 그리고 감 탁구예요, 중국 탁구는. 오자마자 때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내가 머릿속에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원하는 곳으로 보낸다,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 탁구는 오자마자 쳐야 되니까 자기 몸 앞에 오면 자세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스윙해서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으로 치는 거예요. 몸에 의존은 그 위치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감이 좋으려면 아무래도 블레이드가 큰 게 더 유리하거든요. 네, 블레이드가 큰 게 아무래도 감각적으로는 감각도 조금 좋아요. 맞아요. 좋고, 그리고 제가 중국 러버를 사용을 하잖아요. 중국 러버 자체가 굉장히 감각적인 러버이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쳤을 때 반발력이 훨씬 적기 때문에 점착성도 있는 데다가 기본 반발력도 뭐 일본적인 하이텐션이나 이런 러버들보다 적기 때문에 네. 이 튀어 올라오는 공을 쳤을 때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예, 자기가 유리하고 맞드라이브, 이해되네. 상대편 회전을 내가 잡아서 치기가 수월해요. 떨어지지 않아도. 네, 그런 장점이 있어서 거기에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맞아요.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중국 탁구를 이해하는데 그 러버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탁구닷컴에서 좀 도와줘가지고 그 어디죠? 의령 남산초등학교 선수들이 크로아티아로 이제 훈련을 가는데요. 제가 네. 크로아티아 코치진들하고는 교류가 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근데 크로아티아 코치 선생님들이 이제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선수들을 데리고 중국으로도 훈련 캠프를 가보고, 또 저희가 주선을 해서 한국으로도 훈련 캠프를 왔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중국에 가서 배운 것들을 선수들이 써먹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러버의 차이
하고 뭐 위치의 차이 뭐. 네, 저는 한국 탁구는 어떻게 보면 유럽 탁구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맞아요.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일본도 좀 자기들만의 탁구 세계가 있고 맞아요. 중국도 자기들만의 확고한데 이제 한국은 그 중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럽이랑 좀 공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탁구는 예전부터 올라운드 전형이라는 선수들이 이제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올라운드 전형이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이 1펜을 쓰기 때문에 1펜을 많이 쳤잖아요, 한국은. 네네. 그래서 1펜을 쓰려면은 강한 포핸드 드라이브 한 방으로 뚫어야 된다. 상대방을 이제 제압시켜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항상 돌아서는 걸 연두에 많이 두거든요. 네, 맞습니다. 백핸드 위치에서든 뭐든 돌아서는 거. 그러니까 돌아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탁구대로부터 공을 맞는 임팩트 순간까지의 거리를 벌린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발놀림이 훨씬 더 많죠. 네, 엄청났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유럽 탁구는 기본적으로 공을 루프 드라이브 많이 걸고 뒤에서 치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이 빠르게 탁구대 사이를 다가갔다가 물러섰다 하는 그런 스텝들이 유럽 사람들한테 굉장히 또 큰 흥미의 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럽 코치들을 한국에 와서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한국 탁구의 그 스텝, 그리고 스텝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켜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도 유럽에 가면 중국에 가서 배우는 것보다도 저는 더 얻을 게 많다고 생각해요. 돌아서는 건 우리나라가 더 잘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맞아요. 그거는 네.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 탁구의 장점은 끈질긴 것이죠. 한국은 한 방이 화려하고 유럽 탁구는 끈질기고 계속 넘어오고 연결하고. 근데 한국 탁구의 한 방에 유럽 탁구의 끈질김을 더하면 굉장히 큰 장점이 이제 네. 완벽해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선수들이 유럽으로 좀 많이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크로아티아 선수들도 좀 잘 치잖아요. 맞아요. 유럽에서도 탁구를 잘 가르치는 네, 나라 네, 중에 네. 하나고, 굉장히 기본기 같은 거를 중시하는 그런 나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아무튼 이번에 얘기가 좀 건너갔는데 예, 남산초등학교 선수들 네. 응원하고요. 잘 갔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 질문 마저 더 할까요? 네, 잠깐 딴 데로 세긴 했는데 뭐 중펜에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리면은 잠깐만, 제가 그 전에 질문할 거 있었어요. 아까 네. 쓰는 러버 얘기가 아스트로하고 그 다음에 카리스 M 플러스. 네네네. 카리스 M 플러스 쓰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지금 저번에 받았을 때 썼으니까 한 6개월 정도 쓴 것 같아요. 6개월이요? 네네. 러버 이상은 없어요? 근데 뭐 지금까지는 이상은 없는데 그러니까 한 장을 지금 6개월 사용을 해봤거든요. 진짜요? 네. 한 장을 6개월 사용했는데 저는 카리스가 예. 뭐 제작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중국 러버랑 유사한 점이 많았었어요. 왜냐면 제가 중국 러버를 계속 쓰다가 카리스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리스를 같이 썼기 때문에 점착은 분명히 없는 러버인데 이 앞에 탑시트가 짧잖아요. 네, 탑시트가 중국 러버도 처음 치면 약간 스폰지는 두꺼운데 이 탑시트가 좀 얕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컨트롤이랑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감각적으로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내가 자리를 잘 잡고 이게 좀 정확하게 탁구를 칠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카리스가 좀 더 좋은 장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약해요. 네. 이동을 하면서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이동을 하면서 포핸드를 걸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랬을 때는 그 카리스의 최대한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공이 짧아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 러버를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그래요. 아직 카리스 H는 안 써보신 거죠? 네, 카리스 H는 써보고 싶었는데 뭐 아직 쓸 기회가 안 됐습니다. 그래요. 카리스 H가 나오면 한번 시타하고 네. 나중에 한번 더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네네. 카리스 H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카리스 러버를 만들 때 중국 러버 사용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러버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처음 M 나올 때부터 이 중국 러버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네네.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네. 이게 쓰면 쓸수록 그 중국 러버 뭐 금기시 돼 있는 그 거시기처럼 네. 네네.
저희 카페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꼭 그걸 한 상태처럼, 왜냐면 기본적으로 반발력이 있으니까 중국 러버는 문제가 되는 건 반발력이거든요. 그렇죠. 예, 일반 사용자들이 이제 스윙 속도가 어지간히 나오지 않으면 이게 반발력이 온장이 안 안 나오죠. 나가는 러버로 이제 그거를 그 스윙 속도의 한계치를 넘으면 또 안 나간다고 생각을 못 하는데 자기 스윙 속도가 좀 자신의 스윙 속도가 조금 낮으면 현저하게 스피드가 떨어져요. 중국 러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컨트롤을 하면은 좋지만 이제 그게 안 되면은 또 이게 무조건적인 단점으로만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카리스 M 플러스 쓰면서도 좀 조금만 더 단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스윙 속도는 좀 빠르게 항상, 왜 라켓이 가볍기 때문에 또 카리스가 요즘 나오는 러버들과 다르게 되게 가벼운 편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중펜 유저들이 쓸 수 있는 게 그렇죠. 예. 무게 부담이 되게 중요한데 블레이드는 예전처럼 가벼운 블레이드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네, 현실적으로. 그리고 가벼운 블레이드를 쓰면 실제로 공이 좀 날리는 경향이 있어서 맞아요. 보통 저도 추천을 드릴 때 뭐 한 8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정도로 뭐 2g 정도 뭐 예, 그런 식으로 맞아요.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그렇게 좀 단단한 느낌이 있는 잘 받쳐주는 블레이드가 사실 좋기도 하고, 그런 걸 쓰려면 좀 러버가 요즘은 폴리볼로 바뀌면서 러버들이 너무 무거워져서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되게 좀 불만이고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거의 이제 많이 공감을 하실 건데 중국 러버 유저분들이 네네.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경남 쪽에서 이제 운동하는 강동식 선수도 맞아요. 거의 같은 의견이더라고요. 그 네네. 선수는 이제 허리케인 2를 사용했었고 네네. 이제 지금은 카리스 H 양산 전에 샘플 버전을 지급을 해서 사용했는데 네네. 지금 강릉수신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대만족을 하고 있고 아마 칼스 그렇게 H 쓰고 쓰시면 있더라고요. 좋아하실 네. 것 같아요. 선수들일수록 네. 더 나을 수 있다는 게 네. 저희들은 아마추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스텝이나 자리 잡는 데 있어서 네.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편인데 정확하게 지금 윤홍균 선수가 윤홍균 선수도 보면 좀 정확하게 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훨씬 카리스가 더 좋다. 장점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예. 네. 뭐 이면 활용 포인트 몇 가지 원 포인트를 한번 찝어 주시죠. 예. 간단하게. 귀로 듣는 이면 활용 네. 원포인트 팁. 네네. 좋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중펜 자체가 네. 이렇게 크게 치면 크게 칠수록 미스가 좀 많아지는 요소가 굉장히 높은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짧게 스윙을 하지만 그래도 좀 상대편에게 위협이 되려면 네. 좀 빠른 박자에 네. 스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면으로 왔을 때 길던 짧던 이제 튀기고 올라오는 공을 많이 그 올라오는 힘을 이용해서 이제 툭 치지만 그 공이 이제 강하게 그 나갈 수 있도록 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스트로 M이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나았어요. 아스트로 왜냐면 이게 제가 스티가 러버를 원래 안 썼었어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칼리브라 전에는 아예 안 쓰다가 부스터는 좀 쓰다가 가볍긴 한데 좀 만족하지 못했었다가 이제 그래도 부스터가 아니라 부스트. 네, 부스트. 네, 부스트를 쓰다가 부스트 TP. 부스트 네. TP. 네, TP를 쓰다가 이제 가벼워서 처음에 그것도 무게 부담 때문에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능 면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다가 이제 칼리브라에서 조금 괜찮다 이렇게 느꼈다가 예. 그 다음에 쭉 나오다가 이제 에어록, 그 다음에 에어록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갑자기 아스트로에 오면서 이게 해결이 확 돼버린 개념이거든요. 그 에어록이랑 에어록 아스트로의 가장 큰 장점은 좀 그 스윙에 비해서 파워가 많이 나와요. 회전이나 파워가 작은 스윙에서. 단점은 뭐냐면 굉장히 강한 스윙에서 그 최대 파워는 덜 나와요. 네네.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카리스가 갖고 있는 장점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아주 강한 파워에서 강한 힘이 나오게 하는 거. 네네. 넥시 공을 사실 만들 때도 비슷한 개념인데 강한 공에서 강한 구질이 나와야 되는데 강하게 쳤는데 강하지 않게 나오는 공들이 있거든요. 네네. 공 자체도. 근데 러버도 마찬가지. 러버도 아마 에어록 아스트로
그러니까 에어록보다는 에어록 아스트로가 조금 더 힘이 더 좋죠. 네네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네. 좋아요. 저도 에어록보다 에어록 아스트로를 지금 더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에어록 아스트로에서도 갖고 있는 단점은 이제 최대 파워에서 최대 네네. 예, 퍼포먼스 나오느냐, 그 부분에서 이제 카리스가 조금 더 장점이 네, 있다고. 아무래도 예. 그렇게 그 탑시트의 두께가 좁은 부분이 아무래도 그게 영향력이 좀 크지 않나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면 활용에 대해서 다시 좀 이어가면 그 짧은 공을 내가 이면으로 처리할 때는 중펜 유저들이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게 팔꿈치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손목이 중펜이 쓰기 쉽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해가 손목을 되네요. 많이 뻗어서 손목으로 처리하려는 게 많은데 네네. 이게 쉐이크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 공이 있는 위치까지 팔꿈치가 들어가서 이 팔꿈치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해줘야지 그거를 넘기거나 이제 안정성이 확실히 올라가는데 대부분 이제 팔을 손목으로만. 손이 들어가는 거죠. 손목을 사용하기가 쉬우니까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팔꿈치가 안 들어가고 계속 손목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 짧은 볼은 그런 데서 문제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횡회전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전진 회전을 먼저 베이스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 이 검지를 꽉 쥐고 횡회전만 하시는 분들이 또 좀 있어요. 그래서 횡회전만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돌아섰을 때 포핸드로 할 때 자기한테 다시 깊게 온다든지 아니면은 안정성이 횡회전을 하게 되면 커트를 이기기는 쉬워요. 더. 아, 네, 이기기는 쉬워요. 각상 넘기기는 이렇게, 더 편하다는 네, 얘기죠. 넘기기에는 편해요. 근데 그 다음 그- 플레이가 어렵다. 뭐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 다음 플레이도 거의 적응하면 어렵진 않은데 그 안정성이라든지 그게 응용 동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기본 동작이 돼버리면 다음 스윙에서 이제 흔들릴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아. 그리고 횡회전을 하면 그 다음에 쇼트 할 때도 조금 뭐 힘든 연결 동작이 잘 안 난다는 연결 얘기죠. 동작에서 조금 힘든 게 있고 자꾸 횡회전만 하다 보면 손목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손목을 중패는 손목을 떨군다는 개념보다는 손목을 오히려 더 포핸드나 백핸드 칠 때 조금 세운다는 생각으로 쳐도 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이제 중펜을 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손목을 많이 네. 내리면 이 백핸드에서 횡회전이 쉽지 전진 회전은 어렵거든요. 이 떨군 그렇죠,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있어야지 전진 회전을 줄 수가 있어요. 예, 지금 화면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중펜 이면을 치실 때 여러분들이 라켓을 잡고 되게 라켓 끝을 밑으로 툭 떨어뜨려서 그래서 위로 긁어 올리면 횡회전 비슷하게 그러니까 공이 옆면을 치게 되잖아요. 네네. 이런 스윙의 이제 문제를 지금 지적하신 거거든요.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고, 그러니까 라켓을 너무 많이 떨어뜨리지 않고, 네네. 어느 약간 정도 라켓 들고 끝을 있어야죠. 네, 약간 옆으로 들고, 그리고 전진 회전 위주로 해서 치키타를 해라. 또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팔보다는 몸 전체가 공에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네네네. 거죠. 쉐이크와 비슷한 비슷하게. 개념으로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상체가 공에 가까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몸이 많이 써야 되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몸을 많이 네. 써야지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쉐이크 일부에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걸 스트레이트로 백에서 이제 횡회전으로 하거나 이제 전진회전 할 때 상대편 백 쪽으로 많이 주는데,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해서 상대편 포핸드로 포핸드 쪽으로 네, 또 줄수 스트레이트로 있어야 된다. 칠 때는 이 뭐 늦게 치거나 이 각도를 조절하는 것보다는 중펜이 이제 엄지를 누르면 그 각이 또 엄지를 눌러서 엄지를 누르면 그 별로 모션이 티가 안 나는 상태에서 백핸 스트레이트로 칠 수 있는 액션이 좀 잘 나와서 그거는 중펜 유저로서의 그런 거는 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이죠. 네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또 23분 지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이제 중앙고등학교로 촬영을 나가야 되는 시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 편 더 찍으시면 어떨까요? 이 질문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강윤수 씨님의 인생 역정 뭐 이런 걸 좀 들어야 되는 건데 예. 저기 강윤수 씨님 그 홍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셔가지고 네네 아,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촬영 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예, 그래서 지금 저희 탁구닷컴에서도 지금 네네. 중앙고등학교 선수들 촬영을 위해서 모셨는데 네네, 촬영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예. 제가 뭐 찍은 사진이 좀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뭐 인스타그램에다가 이제 아이디를 코리아 이미지라고 해서 KOREAIMG 이렇게 치시면 네, 제가 찍은 사진들을 보실 수도 있고, 네, 뭐 모든 계정이 그걸로 되어 있으니까 저기 네, 참으시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네. 특권을 하나 드려서 네. 저기 지금 중국 러버방 게시판직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중국 러버 게시판이나 아니면 어디가 좋을까요? 그냥 제 방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홍보자를 하나 해주시면 제가 카페지기 방에다가 올려서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고 싶으신 분들에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부탁하시는 분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홍보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촬영에 대해서 저희가 소정의 대가를 지불한 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동안 중팬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많았을 텐데 쉽게 쉐이커로 전향하려고 결정하지 마시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배우신 팁들을 활용을 해서 중팬을 더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코멘트 하나 좀 부탁드릴까요? 오늘 예. 게스트로 모신 강릉수 씨님께 토스하겠습니다. 그래요. 강효수 씨니까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네네 중팬 방에서든 뭐 중국 러브 방에서든 많이 도움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제가 실제로 하는 역할보다는 그분들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같이 만들어가는 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스카 피터팬 네 강릉 슈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